근데 그 인상을 주장했던 소수설 그분들은 경기와 부동산보다는 환율을 좀 그렇죠. 강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오늘 결과 보면은 한국은행은 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환율의 충격 이런 건 고려를 좀 덜 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타일을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걸 작년에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환율 부분, 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크게 염두를 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라고 한 뭐 저도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계속 올리니까 우리도 일단 올려놓고 맞춰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화 약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건데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겠죠. 아니 지금 환율이 오르고 원화 약세인데 금리를 왜 잡냐?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그 나라의 돈값이 금리입니다. 네. 금리를 높여야 그 나라의 돈을 찾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이제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300원, 1,400원, 1,500원이라는 그런 특정한 수준, 그런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의 흐름, 그 변동성이라든가 쏠림이 중요한 것이지 뭐 1,300이면 위험하고 1,200원 괜찮고 1,400원 위험하고 그런 레벨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금리 역전 막 그런 얘기했었을 때도 가령 1.5가 벌어지고 1.25가 벌어지고 1.75가 벌어지고 그 금리 역전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신임도 아니죠. 3월이 지났으니까 현재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런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경제 상식이라든가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 그럼 돈들은 우리나라에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창용 총재는 벌어졌다고 해서 돈이 꼭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에 있어서도 최근에 나왔던 환율 상승, 환율 급등, 원화 약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이 총재 말에? 아니요, 동의는 제가 왜냐면 처음 보는 이런 그 중앙은행의 수장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오늘 또 미스테리한 게 우리가 동결 붙잡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율이 튀어야 되잖아요. 오늘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떨어집니다. 워낙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지금 움직임이 전체적인 그 경기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거를 주목하기보다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세계은행 등등 해외에서 이렇게 또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간의 여타 한국은행 총재와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보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외환시장은 좀 미세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의구심도 좀 가져보거든요. 이게 너무나 좀 판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다음 주 한 달간. 한미 금리 역전 이게 계속 되고 있는데도 외화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창용 총재가 그게 본인의 바로 주장에 힘을 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창용 총재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1.5가 높든 1.75가 높든 높다고 빠져나가고 낮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창용 총재의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얘기해 주셨고 뭐 금리도 곁들여 주셨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금리 인상이 끝인가 아니면 계속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3.5가 됐잖아요. 이게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는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고 금통위원 내에서도 한 명 정도가 3.5가 끝이고 나머지 분들은 한 번 더 3.75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우리 인상 구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은 3.75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를 남겨뒀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 이면엔 금리를 올릴 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가 버텨주니까 네네. 올리는 그렇죠. 겁니다. 올리는 예. 거죠.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한번 줬어요. 우리가 이제 3.75가 끝이겠다. 우리 한국 경제는 그런 걸 하나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네네. 보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3월 이후에 전기요금 아마 또 가스요금 또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요. 3월부터 아. 소주 가격 오르고 네. 4월에 맥주 가격 오릅니다. 아우. 주세가 오르니까. 예. 네. 게다가 지금 물가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 공공요금도 억지로 붙잡은 거 아닙니까? 난방비 폭탄에다가. 지난달보다 지난달 그 관리비가 더 심하더라고요.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3월부터는 확 떨어질 거라고 본 그 이면 저는 이걸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작년 물가요. 3월, 4월 넘어갈 때 팍 튀어 올라가지고 1년 전 여름에 대비니까. 예, 네. 엄청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아. 비해서 예, 그때 비해서는 고물가죠. 예,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상승률은 그렇죠. 착시 효과인데 그렇죠. 착시 효과죠. 떨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약간 통계의 장난이겠네요. 아마 그런 또 부분들 체크한 건가? 그거에서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3월부터는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작년보단 나을 봅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은 올라가 있지만 작년과 대비? 비교하면 상승률 예, 자체는 그렇죠. 줄어드니까 예, 예. 그러네요. 네.